(2023년 7월 7일) 이정훈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주사파의 성격이 어떤지 잘 모르실 겁니다. 저는 그들과의 약간의 교분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 주사파와 민주당이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윤리하고 명분이 없습니다. 오로지 목표 달성. 그래서 배신도 합니다. 개딸들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죠. 그들이 막무가내죠. 네, 그들도 같은 성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7월 7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김홍걸 DJ의 셋째 아들, 이희호 여사의 아들이죠. 복당을 의결했습니다. 이 김홍걸 씨는 2020년 9월 재산 신고를 누락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에서 제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김홍걸 씨, 의원이라고 불러주는 것도 좀 그래. 이 김홍걸 씨는 2020년 총선 때 주택 4채, 이 중에 하나는 분양권이죠. 를 보유하고 있었지만은 분양권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산 축소했다라는 의혹을 받았죠. 그리고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서 벌금 8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직은 유지됐죠. 그러나 유죄 확정 판결을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 재산을 누락한 거는 확인이 된 거죠, 재판에서. 그러면 이거 명백하게 이것 때문에 제명을 한 건데 그게 법원에서 확인이 됐는데 오히려 복당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요, 지금 왜 이러겠습니까? 이 김홍걸 씨가 무소속 의원으로 있으면서 민주당이 하는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석했고 오히려 더 한 발 더 나갔기 때문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을 국민을 무시했다, 친일파다, 한심한 외교 등으로 비난해오고 이태원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식입니다. 이 민주당이 참 조금만 하면은 필요에 의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그 명분을 버려요. 윤리도 버려요. 이 민정배 의원도 그렇죠. 검수완박 법안 통과식 때 그 상임위원회 구성 문제가 되니까 민정배 의원을 탈당시켜서 무소속으로 해가지고 그걸 상임위를 통과시키게 했는데 그때는 어쩌놓고 지금 와서는 슬그머니 지난 4월 달에 복당시켰죠. 그러니까 목적에 충실해요. 명분이 없어요. 지금 송영길 돈봉투 사건 때문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탈당했죠. 근데 이들도 지금 민주당이 자기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명예회복한 뒤에는 복당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을 때 비례대표인 윤미향, 그 문제의 양의원형 출당시켰다가 아직 윤미향은 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유죄받을 게 확실하죠. 근데 양의원형 의원은 복당시켰습니다. 덕분에 양의원형 의원은 후쿠시마 괴담 전파하는데 아주 앞장을 서고 있죠. 이런 식이에요. 주사파가 제가 들어가면서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의 운동권은 소위 말하는 PD 계열입니다. PD 계열하고 CA 계열이 있는데 CA 계열은 재헌의회라 그래서 우리가 재헌절이 있죠. 대한민국을 만들 때 처음 국회를 만들어서 이제 헌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걸 재헌의원들이라 그러죠. 그것처럼 새롭게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재헌의회파가 있고 이건 아주 소수입니다. 좀 무시해도 되고. 그 다음에 PD 계열입니다. 인민민주주의, 그야말로 순수 공산주의 세력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인민민주주의를 하자는 거죠.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세력들은요, 이 순수 공단장 세력들은 그래도 명분을 중시합니다. 거기도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기동전이니 진지전이니 이런 방법상의 모색은 많이 하지만 그 자기 명분은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NL 계열이라 그래서 민족 해방라고 하면서 이 주사파가 나오는데, 주사파의 이론은 황장엽 씨가 만들었죠. 황장엽 씨가 변증법에서는 정반합, 이게 뭐가 기존의 이제 시스템에 맞춘 이론이 있죠. 근데 거기에 반대되는 이것도 문제 항상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비판하는 게 나와서 둘이 막 경쟁하다가 둘이 서로 이렇게 융합되면서 더 좋은 게 나오면 정반합으로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발전된다는 게 그 해겔의 변증법이지 않습니까? 그걸 토대로 이 국가도 이 주체의식이 있는 나라들은 정반합 이렇게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가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주체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황장엽 씨의 논리입니다. 근데 북한은 그걸 받아들여서 그런 주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프롤레타리아를 이끌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를 받았고 미제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 처지에서는 주체적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김일성 가게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정반합 이론이 이상하게 돼서 정반합으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은 김일성 가문에만 있다 하면서 주체사상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자들은 그 전제주의를, 세습 독재를, 항일과 반미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주체사상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걔네들은 일본으로부터 해방, 미국으로부터 해방, 그래서 민족 해방, NL 계열이 되는 겁니다. 이 NL 계열들은 이 정반합 이론대로라면 이게 굉장히 명분도 뭐가 중요한 거고, 이 정반합대로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가 안 돼요. 사람도 그렇고 되게 카오스입니다. 엉망진창이죠. 근데 이렇게 주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주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키거나 옹호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NL 계열들은 경찰이 잡히거나 그러면은 뭐 코너에 몰리면 다 붑니다. 불고 나와서는 잘못했다고도 해요. 전향소도 필요하면 써요. 그리고 나와서는 싹 배신합니다. 난 그 강제로 의한 거지. 이렇게 하면서 또 절도 갑니다. 이렇게 늘 이렇게, 그리고 그걸 정당화해 버렸어요. 이런 자들이 이제 YS에 의해서, DJ에 의해서 국회로 많이 들어오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런 세력들이 주류가 되고 있죠. 얼마 전에 동아일보 이승원 부국장이 뭐 이인영, 송영길, 우상호 쭉 거론하면서 그렇게 들어온 세력, 젊은 피들이 성공한 케이스다. 왜냐? 어쨌든 민주당에 지금 주류가 돼 있으니까. 젊은 피를 받아서 성공한 안착된 케이스죠. 주사파들이 정치권에 들어서 딱 자리를 잡으면서 민주당이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이 딱 봐서 이 윤리에 안 맞거나 명분이 없으면 사퇴를 하거나 하는데, 지금 이자들이 다수가 되면서는요, 그때 막 비난받으면 탈당했다가 싹 들어옵니다. 아주 뭐. 그리고 다른 세력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이렇게 탈당을 했다가 복당하면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이게 기준이 달라요. 지금 그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집안 땅 문제 갖고는 막 공격하지만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 집이 그 근처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그리고 그렇게 노선이 변경된 거는 그 양평 지역이 발전하려면 부동산 업체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건 싹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놓고. 네. 이런 식이에요. 오로지 자기네가 비판할 수 있는 것만 보고 그것만 돌격적으로 합니다. 이 성질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개딸들이에요. 개딸들은 쉽게 말하면 염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러리스트에 가깝습니다. 아주 떼쟁이 아이들과 같죠. 그냥 자기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무서우면 애들이 또 그쳤다가 또 돌아서면 또 버릇을 안 바꾸죠. 그런 식입니다. 지금 자, 김대중 씨의 셋째 아들 홍거리를 복당시켰어요. 왜? 자기들 세력이 필요하니까. 물론 정치라는 게 그럴 현실적으로 그런 건 있어야 되지만 명분이란 게, 원칙이란 게 없습니다. 그 전에 이재명 씨가 뭐 어쩌고 할 때 윤리위 법을 만들어서 이재명 당대표가 못되게 하는 걸 다 하게끔 만들고 계속 바꿔갑니다. 왜? 자기네가 정권을 잡거나 아니면 불리하면 생존하기 위해서.
염치가 없어요. 변재일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한국전력 전기요금에서 KBS 수신료를 같이 받는 걸 못하게 하는 쪽으로 시행령을 만드니까 KBS 수신료는 다른 것과 뭐 전기요금이든 뭐 기타 앞으로는 정하기 나름이죠. 그런 것과 통합징수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을 냈습니다. 거기에 62명의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이 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 지금 KBS가 아주 친민주당, 친좌파입니다. 그 기자들이 아주 심합니다. 상당히 심합니다. 거기 노조, 좌파 노조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 공영방송이라면 공영방송 고유의 성격이 있잖아요. 공정해야 되고 국민을 이렇게 계도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보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방송이 존재해야 된다. 이거 하나만으로 갑니다. 여기에 62명이 그냥 참가해요.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많은 개혁을 동시에 걸고 있죠.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방송개혁. 이렇게 민주당이 받쳐주면은 뭐 민노총도 노동개혁에 대해서 많이 저항했지만 이 KBS나 이쪽이 굉장히 저항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KBS 사태가 어떻게 될까, 이 분수령이겠구나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지원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공영방송으로서 뭐가 제대로 되고 있어서 이걸 하느냐? 이건 오히려 변재일 씨 얘기 들어보는 게 좋아. 뭐라 그러냐? KBS는 국민에게 인정받는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요만은 딱 던지고, 그러나 내가 법으로 만들어줄 테니 너희는 나한테 충성해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주사파와 민주당에는 윤리와 명분이었습니다. 오로지 목표뿐. 배신도 하고 추미애도 그런 면에서는 비슷한 성격이죠. 개딸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세력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정치권에 들어오게 하도록 한 YSDJ가 큰 실수를 한 거고, 이 자를 걷어내야 돼요. 원래 민주당, 고유의 한민당부터 시작된 민주당은 이런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NL계열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 정치를 윤리도 뭐도 없고 이렇게 만들어버립니까? 그런 민주당의 아바타가 돼 있는 세력들은 이건 또 뭡니까? 이게 다 민주당, 민노총, 이게 다 연대 투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 세력들 중에서 뭐 양이원영이나 윤미향 같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들어와서 하다가 뭐 일부는 뭐 제명되기도 했지만 그러고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정서하고 전혀 맞지도 않고 윤리하고도 맞지 않는 정치 세력이 돌아가는 건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좌장이 이해찬입니다. 얼굴마담이 이재명이고 그냥 결정하면 우르르 몰려갑니다. 참 웃기는 민주당, 민노총, 그리고 주사파. 그들이 대한민국을 마구 휘젓고 있습니다. 윤리도 없고 명분도 없는 그런 사회로.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